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업 역사 탐정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갱스타입니다. 자, 오늘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 안석훈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기업 역사 탐정단 오늘 역사를 훑어볼 기업은 바로 이 기업은 제가 갱스타를 키운 기업이라고 부제를 붙였는데 네. 오, 말 그대로 저의 어린 시절을 함께 했던 기업이고요. 파파존스? 파파존스? 아빠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 월가워즈. 오늘의 기업은 일렉트로닉 아츠. 아하.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되게 의외였던 지점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오래됐더라고요. 1982년에 설립이 됐고 네. 이스타와 동갑 그쵸. 기업이죠. 지금은 이제 세계 3대 게임사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가 네. 됐죠. 그래서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 게임의 장르에 따라서 EA 게임즈, EA 스포츠, 그리고 EA 비드 이렇게 세 가지 네. 이름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EA 하면은 프랜차이즈 게임이 아주 탄탄한 걸로 맞아요. 유명하죠. 피파 시리즈도 정말 이제 일렉트로닉 아츠를 먹여 살리고 있는 네, 네. 시리즈 중에 하나고 심즈 시리즈 그리고 니드 포 스피드라고 해서 이제 경주하는 네. 그런 전 게임. 이건 알아요. 네, 그 자동차 좋아하시니까 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배틀필드 시리즈 이것도 굉장히 뭐 최근 들어서는 EA의 먹거리 게임 네. 중에 하나죠. 그리고 2013년부터 디즈니하고 독점 계약을 맺고 스타워즈 비디오 게임도 내고 있어요. 네.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매출에 좀 한몫을 했던 그런 게임입니다. 일단 뭐 피파 얘기도 하셨지만 EA 스포츠에서 나오는 그 스포츠 게임들이 굉장히 위상이 높아요. 그래서 축구도 있고 뭐 농구도 있고 골프도 있고 또 미국 회사다 보니까 미식 축구하고 네, 네. 아이스하키 이런 게임들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가 그쵸. 없겠지만은 네.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좀 인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아이스하키하고 미식축구 같은 경우에는 EA에서만 게임을 만들고 있고 네. 뭐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임사에서도 만드니까 또 대표적인 예시로 남자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위닝 11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또 일본의 코나미사가 만들었다고 해요. EA의 출발부터 말씀드릴게요. 아 진짜 회사명이 전자예술이네요. 우리말로 네. 하면. 그걸 한국말로 하면 이제 전자예술이죠. 네. 한참 애플이 1970년대 이제 막 성장하는 네. 기업일 때 네. 이때 EA의 역사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애플 2가 이제 딱 나오고 이제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PC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당연히 집에 한 대쯤은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아니었으니까. 네. 그리고 가격대도 뭐 거의 $1,000에서 $2,000 정도 됐으니까 이거를 팔아야 되잖아요. 네.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래서 애플에서 이제 MBA 출신의 어떤 이제 마케팅 전략을 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네. 이제 할 때였어요. 그때 EA의 창립자인 트리 포킨스가 애플에 입사를 합니다. 이게 1978년이었고요. 굉장히 좀 스펙이 빵빵한 분이에요. 하버드에서 경영 전략이랑 경제학을 전공했고 또 스탠퍼드에서 MBA까지 취득한 굉장히 인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에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티브 잡스부터가 대학 중퇴자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애플에는 이렇게 정규교육, 그러니까 대학까지를 정규교육이라고 하면은 정규교육을 마친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다들 거의 이제 잡스하고 비슷한 네.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MBA 하나로 이분이 입사를 하게 된 거죠. 아 좋다. 네. 이분이 또 여기서 일을 되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쪽으로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내서 스티브 잡스 하면은 상당히 좀 까다롭고 맞아요. 네. 좀 무능력한 사람한테는 좀 이렇게 상처가 될 정도로 가혹하죠. 인격적인 모독을 네.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런 잡스조차도 이 호킨스는 인정을 할 정도로 굉장한 진짜 능력자군요. 좀 능력자였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호킨스는 애플에서 일을 하긴 했지만 네. 원래는 다른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보드 게임을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아버지 회사에서 처음으로 초기에 그 PC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와 이런 게 있다니 그때 이제 18살 때였다고 하는데 네. 그 언젠가는 이 컴퓨터로
내가 좋아하는 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 게임을 만들고 싶다. 그런 꿈을 키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플에 입사하기 전에 뭔가 이분의 아버지가 좀 돈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돈으로 컴퓨터 게임을 자기가 만들어서 출시도 했는데 뭐 당연히 잘 안 됐으니까 애플에 입사를 했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꿈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현실을 살아가야 하니까 혼자만의 꿈으로 이제 간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애플의 전략 마케팅부의 총 책임자까지 이분이 승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이제 한번 찔러볼까? 그쵸. 하면서 이제 잡스한테 저기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게임 한번 좀 그쵸. 했더니 네. 콧방귀도 안 꼈을 것 같아요. 잡스는 그냥 이제 뭐 게임 별로 우리 관심사 아닌데 이러면서 그냥 이제 무시를 했던 네, 거예요. 네. 당연히 이제 자기 관심사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호킨스가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세쿼이어 캐피털이라고 하는 벤처 투자 회사의 도널드 발렌타인이라는 창립자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을 어쩌다가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발렌타인이라는 이분이 투자한 회사가 애플, 오라클, 그리고 시스코, 그리고 구글. 그러니까 다 초기에 이분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보는 그 눈이 있는 분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호킨스한테 내가 투자를 할 테니까 나와서 게임 회사를 한번 차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호킨스가 애플에서 퇴사를 하고 이제 신생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 이제 주가를 올리고 있는 회사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지위도 있고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될 것 같은데 왜 그걸 박차고 나와서 조그만한 그냥 자기 혼자 회사 차려가지고 게임 하겠다고 뭐 왜 그러냐 뭐 이런 반응들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스티브 잡스도 퇴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화를 냈다 뭐 이런 후문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 다음 그 내용 키워드를 제가 당시 게임계의 수만홍 이렇게 잡았는데 이수만 선생님이네요. 네. 이분이 하고 싶었던 거는 자기가 게임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으로는 게임도 하나의 예술이다. 그래서 이게 이름이 일렉트로닉 아츠가 된 거예요. 나중에는. 네, 그래서 게임도 하나의 예술이고 우리는 예술가들을 이제 소속사처럼 거느리고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술을 하게 두고 우리는 이제 그거를 잘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혼자서 뭐 게임을 내가 만들었다 하면은 대규모 게임사에서 와서 그러면 우리랑 계약을 하자 해서 게임을 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되게 조건이 열악했다고 해요. 좋은 조건에 하고 싶지만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헐값에 넘겼다가 나중에 그게 잘 돼도 거기에 대한 개런티를 한 푼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했다고 하는데 EA에서는 엄청 파격적으로 대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도 좀 심심찮게 주고 이게 나중에 잘 되면 여기에 대해서 개런티도 계속 줄게 이렇게 하니까 개발자들 사이에서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여기 가면은 이제 게임도 낼 수 있는데 대우도 잘 해준대 라는 소문이 나니까 이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고 발단으로 해서 EA가 북미 최대의 게임사가 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전략이 당시에 음반 제작사들의 전략을 모방을 한 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러니까 소속사 개념이었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 게임, PC 게임 보면 이렇게 CD 패키지가 지금 음반이랑 되게 비슷해요. 이렇게 열면은 난 옛날이라 그래서 플로피 디스크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 패키지 자체도 좀 음반 패키지처럼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전략을 모방해서 이제 새로운 뭔가 신개념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어떤 게임사도 하지 않았던 생각을 이분이 해서 그걸로 이제 일렉트로닉 아츠가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점점 이제 회사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호킨스의 이상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회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회사가 또 커지고 점점 더 수익성을 내야 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아티스트를 키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게임 개발자를 많이 뽑아서 게임 제조업 처럼 만들자 뭐 이런 직접 쪽으로 만들지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점점 이제 호킨스의 방향과 또 통제 방식
좀 벗어나기 시작해요. 이 EA라는 회사 자체가. 나중에는 이 호킨스가 EA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고 회사를 떠나요. 근데 이것도 이제 완전히 떠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기가 이제 새롭게 하는 그 사업을 EA가 어떻게 보면 키워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은 3DO라는 회사였는데 페미콤이랑 좀 되게 비슷한 건데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팩 같은 거를 넣어서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도 이제 뭐 닌텐도 페미콤도 잘 나갔고 세가에서 나온 메가드라이브라는 또 그런 콘솔이 있었어요. 네. 근데 되게 잘 나갔는데 문제는 이 게임사들이 내가 플랫폼이니까 게임사들 너네 내 말 들어 하면서 너무 그 자율권을 다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서 나는 이 플랫폼만 만들어주고 이제 사람들이 자유롭게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꿈과 희망을 갖고 만든 게 이 3DO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키울 거냐면 당시에 이제 EA도 마찬가지였지만 독점 게임을 받으면 그 플랫폼이 크게 돼 있어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내가 배틀필드를 하고 싶은데 플레이스테이션으로밖에 못한다. 그럼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플랫폼이 크는 거였는데 3DO를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EA에 있던 사람이니까 EA에서 독점 게임을 몇 개 만들어주면 3DO가 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나서 EA에 그걸 좀 바라고 있었는데 EA에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거의 다 이제 경영 전공한 사람들이 이제 위에 윗선에 있었거든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굳이 3DO를 위해서 우리가 독점 게임을 왜 만들어야 되지? 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 거예요. 뭐 플레이스테이션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굳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과 함께 3DO를 손절하게 됩니다. 아이고. 네, 이 결정을 듣고 호킨스가 굉장히 뭐 화를 냈다고 하는 당연히 화가 나겠죠. 내가 키운 회사에서 이제 나를 배신하는 뭐 그런 일종의 스토리였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3DO가 뭐 그때 당시에 있었던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세가에서 나왔던 플랫폼에 비해서 가성비도 떨어지고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파나소닉에 직접 제작권이 넘어가고 2003년에 결국은 3DO가 파산하게 되고요. 이후에도 호킨스는 이제 게임 스타트업을 몇 개를 세웠지만 뭐 지금까지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볼 만한 기업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가 EA를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본인이요? 네. 그래서 EA에서 이제 하고 있는 주요 게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초기에는 핀볼 컨스트럭션 세트, 뭐 이건 저도 나중 버전은 해봤는데 핀볼 아시죠?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뭐 잘 들어가게 하는 거. 네, 그런 게 있었고 스케이트 or die라고 해서 뭐 계속 스케이트를 타야 되는 뭐 그런 게임이 있나 봐요. 멈추면 죽는군요. 네, 그런 이제 게임이 있었다고. 피파 시리즈 1994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리즈고 NFL 시리즈도 1990년도부터 이어지고 있고 니드 포 스피드도 94년부터 제임스 본드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007을 기반으로 한 게임도 있었고요. 해리포터 시리즈도 있는데 저도 이거 해봤거든요. PC로. 되게 재밌어요. 이것도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틀필드 시리즈 이거는 뭐 지금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제 전쟁 관련한 뭐 그런 게임이죠. 그리고 반지의 제왕 시리즈도 있었고요. 번아웃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것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거 되게 개념이 좀 신선한데 레이싱이긴 한데 달려서 1등을 하는 레이싱이 아니고요. 도심에서 막 달린 다음에 차를 점프시켜요. 그런 다음에 최대한 많은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면은 그 사람이 1등이 이게 없애버려서 깨버리고 없애면 이기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번아웃이군요. 골때리네. 데드 스페이스 시리즈라고 해서 이거는 호러 게임이거든요. 저는 호러 게임을 못해서 이건 못 해봤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많은 매니아들이 있었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심시티하고 심즈 이게 이제 저를 키운 게임인데 심시티는 도시를 경영하는 내가 네, 시장이 맞아요. 돼서 맞아요. 도시를 경영하는 게임이고 심즈는 이제 가족을 만들어서 이제 인간을 키우는 게임이죠. 이제 집도 인간을 키운다니까 되게 새롭네요. 다마고치? 근데 사실 EA가 그렇게 민심이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지만 좋아하는 만큼 또 팬심이 무서운 게 한번 이제 돌아서면은 그쵸. 계속 이제 안티로 남을 네, 수가 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은 회사가 바로 EA입니다. 제가 돈미세라고 이제 적었는데 이게 신조어예요. 근데 욕이 좀 섞여가지고 네. 돈의 돈미세거든요. 보통 이제 게임사 우리나라 게임사들도 그렇지만 뭐 당연히 이제 회사라면은 수익을 위해서 뭔가 이제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너무 노골적으로 당신의 지갑을 내가 털겠어 이런 이제 그런 게 보이면 사람들이 정 떨어져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EA가 좀 그랬군요. 네, 그런 행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EA가 일렉트로닉 아츠의 준말이잖아요. 네. 근데 너무 이제 비호감이다 보니까 eat all 이제 너무 인수를 마구잡이로 한다. 그래서 eat all이라는 이제 별명도 있었고 네. evil axis라고 해서 악의 축이다. 뭐 이런 별명까지 붙일 정도로 좀 악명이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eat all이라는 별명은 왜 생겼냐면은 제작사를 되게 많이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심즈를 만들었던 맥시스라고 하는 스튜디오도 네. 원래 있던 스튜디오를 이제 인수를 해서 만든 거였고 뭐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인수를 해서 이 얘네를 잘 풀어주면 괜찮은데 인수해서 원래 있던 독창성을 무시하고 이제 우리는 돈 벌어야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니네는 그냥 따르기만 해 이런 식의 이제 경영을 했던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게임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빨리빨리 좀 이제 일정에 맞춰서 만들어라라고 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미완성인 게임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고 하면은 뭐 스토리도 중요하고 뭐 어떤 액션적인 요소도 중요하고 뭐 그런데 그냥 스토리는 없어지고 그냥 목적 없이 가서 그냥 괴물을 죽여야 되는 뭐 그런 게임이 네. 많이 양산이 됐던 거예요. 그럼 이때는 호킨스가 경영하지 않을 때였었나 그쵸, 그쵸. 보네요. 네. 아, 그 호킨스가 떠나고 기업 문화도 많이 네. 바뀌었었구나. 그때 당시에 좀 많이 망가졌던 게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데드 스페이스라는 게임이 있었고 이거가 실패해서 이제 이 게임을 만든 스튜디오 자체를 또 폐쇄시켜가지고 아이고. 근데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아. 그 심즈를 만든 맥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들이 윗선에서 요구를 해서 게임이 망가졌는데 네. 그거에 대한 실패 책임을 물어서 그냥 스튜디오를 해체시켜버리고 이런 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Eat All이라는 별명도 생겼던 것 같아요. Victims of EA라고 어떤 미국 분이 만든 짤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짤이 나돌 정도로 좀 모든 것을 파괴한다 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좀 독창성을 살려주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돈 좀 더 벌까 싶어서 이제 요구하는 것들 때문에 게임을 망친 사례들이 많았나 네. 봐요. 한동안은 굉장히 좀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의 이제 NC소프트가 욕먹는 것처럼 굉장히 좀 고전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좀 EA가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게 게임을 정말 한번 대차게 말아먹은 거예요. 앤썸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기대작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똑같이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병크를 터뜨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뭐 미완성 수준이라고밖에는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맞아요. 게임을 출시를 오픈했어요. 했고, 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블룸버그에서 이 당시에 했던 얘기였는데 이 앤썸이 실패하고 나서 이제는 EA가 좀 개발자들한테 특정 방향으로 개발을 강요하는 걸 안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네. 아무래도 한번 이렇게 대차게 망하고 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고 네. 이제 최근에 좀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EA에서 그래도 호킨스가 생각을 좀 계승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EA 오리지널스라고 해서 인디 게임을 이제 EA 플랫폼으로 출시를 시켜주는 그런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It Takes Two라는 게임이 나와서 굉장히 극찬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더 게임 어워드라고 해서 게임 시상식이 있는데 여기서 EA가 7년 만에 올해의 게임상을 탑니다. It Takes Two라는 게임으로 협업을 하는 코옵형 게임이라서 2명이서 반드시 플레이를 해야 되고 엄청 싸우겠는데? 스토리는 이혼 위기에 놓인 부부가 현실적이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호평을 받으면서 이제 EA의 평가도 좀 좋아지는 네, 계기가 네.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게임뿐만이 아니라 이 인디게임 퍼블리싱 분야에서는 인디게임을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EA에서 내는 게 그래도 가장 좋은 거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당연히 좀 제작사들한테 하는 행태로 봤을 때는 인디게임 제작자들한테도 좀 가혹하게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수수료도 거의 안 가져가고 네. 그리고 그냥 퍼블리싱에 소요되는 비용만 떼고 이제 홍보는 홍보대로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옛날에 이제 개발자들이 EA에서 게임을 내러 왔어요 했을 때처럼 인디게임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좋은 플랫폼이 됐다고 해요. 뭐 어쨌든 이런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타워즈 게임 있잖아요. 네. 이것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대요.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프랜차이즈로 벌어들인 순이익이 거의 5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라이센스비도 뺐을 때 빼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번 거죠. 네네. 잘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점은 몇 가지가 또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EA가 콘솔 게임 위주로 게임을 내다 보니까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사기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풀려야 게임을 하고 싶어도 게임기가 없으면 맞아요. 못하는 거니까 이게 좀 풀려야지 EA에도 좀 볕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로 피파 시리즈가 좀 복병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30년간 이 피파랑 공식 파트너십 자격으로 이 네. 피파 시리즈를 냈는데 피파에서 라이센스 비용을 이제 2배로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피파 2023년부터는 피파가 아니라 EA 스포츠 풋볼 클럽으로 게임을 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피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나오는 게임이기 네, 그렇죠. 때문에 EA의 매출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름만 바뀌었으니까 사람들이 또 바뀐 걸 알고 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30년간 이어져 왔던 시리즈가 좀 위기에 처했다는 점에서는 근데 분명히 피파에서 로열티를 지금까지 받아왔던 거잖아요. 이번에 EA에게 안 준다고 그럼 앞으로 우리는 그 로열티를 안 받을 테야는 아닐 거고 분명 다른 게임 업체가 네. 그 로열티를 내고 할 텐데 네. 왠지 느낌이 그래도 피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피파를 봐서 그런가? 되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네.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뭐 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왠지 게이머 입장에서는 피파를 찾아가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안무장님은? 피파에 대한 성토를 하겠죠 이제. 야, 게임을 왜 그런 식으로 니네가 하냐? 그렇게 돈이 중요해? 뭐 이런 어떤 여론도 일어날 수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게이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제가 만약에 피파를 계속 몇 년 동안 해온 네. 사람이라면 그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뭐 축구 게임이 얼마나 인터페이스가 게임별로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피파를 계승한 그 시스템에서 플레이가 그렇겠네. 익숙한 사람은 거기서만 플레이를 하고 싶을 거라는 거죠. 그러겠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역시 게임을 많이 하는 분은 다르네요. 와, 해석이 다르네. 아니, 왜냐면 이게 조금만 바뀌어도 되게 짜증나거든요. 이게 실력을 많이 키워온 사람 입장에서 그렇겠네요. 그쵸, 버튼 위치가 하나 바뀌면 네. 이게 제가 원래 하던 그 기술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쵸. 네, 특히나 피파 같은 경우는
키가 되게 많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축구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비슷하는 네. 실제로 운동을 할 때 그 움직임들을 이 두 개의 손가락으로 두 손으로 하는 건데 네네. 이게 버튼이 하나만 바뀌어도 그 동작을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진짜 헤딩부터 시작해서 드리블 모든 동작을 축구랑 똑같이 하는데 타이밍도 중요하겠다. 예를 들어 저희 코너에서 센터링을 딱 보냈는데 네. 그 타이밍에 맞춰서 나는 손가락에 박자를 다 암기하고 있는 그쵸, 거죠. 그쵸. 보냈고 그다음에 딱 플레이어 바꿔서 헤딩 슛 넣어야 되는데 네. 이 타이밍이 타이밍만 안 바뀌어도 아 그것도 엄청 짜증. 점프 넣으면 그쵸. 헤딩인데 이게 그쵸? 일렉트로닉 아츠의 기업의 일대기를 이렇게 잘 정리해 준 거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EA에 대해서는 월가에서 평가는 좀 어떨까요? 네, EA는 이제 근데 EA 혼자만 딸랑 볼 게 아니라 네네. 세 개의 업체 포함해서 세 개 업체를 같이 봐야 됩니다. 네네. EA하고 액티비전 블리자드하고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네. 소프트웨어. 이 테이크투는 이름이 길어가지고 네. 매번 풀네임으로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냥 근데 테이크투. 대부분 이제 테이크투 네. 하고 있는데 여기가 문명 만든 맞아요. 게임사죠. 네네. 그러니까 국내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네. 왜냐하면 월드 오브 크래프트가 있고 그리고 그 스타크래프트가 있고 네네. 네. 오버워치도 네, 오버워치도 되게 많이 있고 90년대 중반에 이제 그 PC방 우리나라의 PC방이 96년, 97년에 네. 막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 당시 PC방은 스타크래프트가 먹여 살렸어요. 그쵸. 엄청났거든요. 네.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다들 이제 게임방에 다 미쳐 있을 때 네. 당구장은 안 가고 네네. 게임방을 가던 시절이에요. 네. 네. 근데 저는 물론 안 좋아해가지고 둘 다 안 갔는데 네. 친구들은 다 대부분 수업 끝나면 게임방. 네. 당구장은 그때 당시에 그래도 당구장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90년대 게임 중반에 게임방 때문에 당구를 안 치러 가고 전부 게임방에 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개 업체를 같이 봐야 하는데 상대적으로는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로닉 아츠는 피파로 많이 알려져 있었고 테이크투는 사실 국내에는 사실 잘 몰라요. 네. 그 일부 뭐 GTA나 이런 게임 레드데미션 때문에 요즘에 조금 알려졌지 잘 모르는데 중요한 건 이 세 개 업체가 특히 미국에서 가장 컸던 이유는 콘솔 게임 이 기계를 가지고 하는 네. 게임 시장이 미국은 활성화가 돼 있었고 그쵸. 우리나라는 사실 이 콘솔 게임은 별로 맞아요. 관심이 없었어요. 게임에 더 대부분 관심이 PC 게임 아니면 전자오락실.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 게임기를 산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제 여럿이 모여서 뭐 넓은 공간에 게임기에 50원, 100원씩 넣고 하는 네. 게임이 훨씬 많이 됐던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90년대 중반에 대학을 가고 나서 그 어학연수를 보통 요즘은 많이 가잖아요. 그때 어학연수를 갔는데 오락실 있는 걸 찾아보기가 되게 힘든 대형 몰에 가면 오락실이 하나씩 있고 네네. 대부분은 집에서 게임을 하는데 플레이스테이션을 갖다 하는 거죠. 그 당시에 플레이스테이션 2 요 정도 나왔을 때 네네. 아니면은 페미콤 이런 거 네. 뭐 엑스박스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근데 너무 신기한 거죠. 집에서 저렇게 게임을 하는데 저런 거 다 사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연결되는 게 뭐가 있냐 게임스타 네네. 미국에서 게임스탑이 장사를 하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콘솔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매장에 가서 게임을 샀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먹고 살았던 거고 네. 지금은 이상한 방향으로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네. 아무튼 이제 미국에서는 콘솔 게임 위주로 가다가 세상이 바뀌면서 2000년대 들어오고 201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스티브 잡스부터 시작이죠. 이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부터 사실 그 당시에도 이 폰으로 게임하는 건 되게 익숙하지 않았던 네. 건데 202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모바일 게임에 정말 집중이 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세 개 업체들은 앞서 갱스타가 설명했지만 콘솔 게임 위주로 시장을 계속 만들어 왔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이라는 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회사를 계속 인수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정말 인기 있는 워크래프트나 이런 새로운 게임을 모바일 버전으로 컨버전하는 연습을 이게 실제로 컨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모바일에 대응할 개발자가 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시장에 적응하는 데 한 2, 3년 정도 걸렸고 그 사이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게 또 어려울 때는 또 기회가 다가오는 게 코로나가 터졌네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시 게임 시장이 확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미국에 재택해야 되고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원격 수업하니까 네. 게임도 집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 타이틀을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더 확보되면서 집에서도 이제 게임을 구독해서 할 수도 있게 되고 맞아요. 전자상거래로 결제해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그때 최근 2년 동안의 주가가 다시 많이 올라왔죠. 하지만 이제 엔데믹이 다가오면서 올해 들어와서부터 이제 주가가 다시 네.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특히나 4분기 매년 게임 업체들은 4분기에 신작 발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엄청 넣어요. 1분기, 2분기, 3분기 때부터 막 엄청나게 펌프질을 합니다. 그리고 4분기 한 10월, 11월 되면 대작들이 막 나와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앤썸이었던 거고 오버워치도 그때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오버워치는 대박이 터졌고 앤썸은 완전 쪽박이 났고요. 그러면서 회사가 막 스튜디오가 막 휘청휘청 하거든요. 게임 하나 잘못되면. 그쵸.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계속 이 모바일로 게임이 컨버전한 것들이 성공을 거두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되게 좋다가 작년 12월부터 미국에서 매월 그 게임 시장을 계속 그 모니터링해서 결과를 발표하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또 하나 있냐면 앞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레이스테이션이 없어서 못 팔잖아요. 반도체가 없어서. 네. 이 콘솔 게임기가 없으니까 게임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이를 넷플릭스가 좀 비집고 들어가려고 네. 게임을 하긴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4개월 연속 12월, 1월, 2월, 3월까지 4개월 연속 게임 관련 산업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들도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럼 향후에는 어떨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가을, 겨울 때까지는 또 신작과 대작이 네. 나와야 이 관심이 쫙 집중될 거고 그래서 이걸 주가로 좀 살펴보면 네. 최근 2년 동안 이 세 개 업체의 주가를 좀 살펴봤더니 네. 일렉트로닉 아츠가 무려 22% 급등을 했어요. 팬데믹 터지고 나서 그리고 테이크2가 28% 액티비전 블리자드 35% 와우. 그리고 이 게임 업체들의 투자하는 ETF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 게 그 중에 하나 제가 오늘 가져온 게 히어로 오. HERO가 있는데 얘가 무려 56%나 올랐어요. 2년 동안. 네. 그리고 2년 전에는 게임 산업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네. ETF들도 되게 국지가 작았어요. 운용자산 규모가.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아유 그거 뭐 몇 억짜리 뭐 얘기하면 누가 사요? 막 이런 그 시청자 반응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소개하기도 되게 애매한 ETF였는데 이게 막 50% 60% 오른 거죠. 그럼 최근 1년 동안을 보면 상황이 역전돼요. EA가 마이너스 9%, 테이크2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가 마이너스 16%, 액티비전 블리자드 15%. 사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더 많이 빠졌다가 네. 그러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랬고 히어로는 21%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을 좀 살펴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 중에 EA가 5% 하락했어요. 올해 들어와서. 네네. 네. 그리고 테이크2가 무려 15%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나 홀로 예. 달리고 있습니다. 인수효과 인수효과. 21% 혼자 달렸어요. 예, 예. 이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고 네. 나서부터 달렸고 또 버크셔였어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 발표 전에 사가지고 그 효과도 또 많이 봤고요. 근데 지금은 액티비전 블리자드 혼자 주가 가고 있는데 네. 사실 게임 자체로는 현재로는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버크셔 서웨이를 모멘텀으로 주가 가고 있는데 이달 말에 아마 미국 그 FTC에서 지금 심의를 네. 진행을 하고 있고 워런 의원하고 몇몇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야 있는 대로 다 까 제대로 한번 까봐라고 지금 FTC에 요청을 했대요. 네. 이건 뭐 있어 이거 이런 거 그냥 놔두면 안 돼 막 이렇게 그래서 올해 말에 그 FTC에서 이제 심사를 할 건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네.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내줄 것 같지는 않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미 게임을 엑스박스를 가지고 있고 또 새로운 게임 회사를 인수하면서 업계 거의 2위 네. 위치까지 지금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게 독과점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 FTC에서 좀 심각하게 내용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의견하고 목표 주가 정리를 해보면 네.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현재 먼저 말씀을 드리면 목표 주가 평균이 96달러예요. 그래서 한 19% 정도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테이크2 인터랙티브가 207달러로 한 36% 정도의 상승 그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EA는 162달러 해서 한 30% 정도의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월가의 투자 의견은 보통 이후 1년으로 잡고 있잖아요. 네네. 이후 1년 동안에 주가가 이 정도 갈 수 있을 거로 본다 얘기하는 거고요. 최근 앞서 말씀드렸지만 게임주들은
4분기 때가 가장 좋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상반기에는 사실 재미없어요. 네네. 특히나 지금 엔데믹에 여행 레저주가 달리는 상황에서 게임주는 안 보시는 게 좋겠다. 대신에 3분기 때부터 이제 신작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4분기 때 실제로 빵 오픈했을 때 게이머가 막 모인다. 네. 요때 모멘텀을 보고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어허. 그래서 지금은 차근히 좀 어떤 게임이 나오는지 네. 챙겨보시면 좋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우리가 기업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최근 이슈에 좀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막 이렇게 과거의 역사에만 매몰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자, 오늘 일렉트로닉 아츠를 갱스터가 참 역사에서부터 호킨스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현재 갖고 있는 뭐 문제점들, 이런 것들까지 너무 일목요연하게 짧은 시간 동안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자, 오늘 기업 역사 탐정단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기업은 1982년 굉장히 좋은 해에 탄생을 했던 기념비적인 해. 굉장히 좋은 해에 탄생했던 일렉트로닉 아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